자, 봅시다. 자, 여기는 확률 계산이라서 딱히 뭐 내용은 없습니다. 맞죠? 확률이니까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 파트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경우의 사건의 가지수 중에서 특정한 사건의 가지수의 비율을 우리가 확률로 계산을 한단 말이야. 맞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 맞지? 뭐 사건, 시행, 맞죠? 이런 말들은 다 아는 것들이고, 맞지? 자, 뭐 사건 중에는 근원 사건 이런 말도 나오고, 맞지? 왜 웃어? 왜? 아니에요. 자, 근원 사건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근원 사건이라는 건 뭡니까? 특정한 사건을 이루는 하나하나들의 원소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 쉽게 말해서 뭐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사건의 근원 사건은 1, 2, 3, 4, 5, 6, 이 6가지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인 거죠. 그 6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표본 공간 막 이런 말들을 쓰는데 사실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다고요. 맞지? 여기에서는 확률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그러면 그 확률 계산은 이 앞에 단원에서 했던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냐 없냐, 찾아낼 수 있냐 없냐, 그게 문제인 거죠. 확률과 통계, 요 단어는 이 과목 자체가 내용이 어려운 거는 없어요. 오히려 내용은 통계가 어렵지, 문제는 쉽고, 맞지? 근데 여기는 확률 여기까지만 해도 뭐 특별히 독립 같은 거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대신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조금 짜증나는 파트이긴 한데, 그 문제 어려운 것도 문제 푸는 양에 따라서 그걸 스스로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뭐 간단하게 언급은 했지만 크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계산의 법칙들 이런 것들을 경우의 수 할 때부터 많이 헷갈려 하던 것들인데, 맞죠? 뭐가 있어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적용되듯이 확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단 말이야. 맞죠? 그 사건에 어떤 특정한 사건들의 합의 법칙, 당연히 뭘 말하는 거예요?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A 또는 B라고 얘기했을 때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건 A 곱하기 사건 A 확률 더하기 사건 B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사건의 합의 법칙, 확률의 합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곱의 법칙이다라고 해서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의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왜? 확률의 계산에는 경우의 수는 가지수를 곱하면 되겠지만 확률에는 전체 경우 분모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곱의 법칙이라 합시고 막 곱해버리면 분모의 제곱이 나오니까 그렇게 확률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 법칙에서 곱의 법칙이라고 나오는 것은 특정한 사건의 곱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대로 경우의 수에 말하는 경우의 수에서 말했던 곱의 법칙을 가지고 전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 중에서 저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용어들이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냥 사실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전체문의 그 특정한 사건의 가지수를 우리가 판단만 할 수가 있으면 이 문제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 수학적 확률이니 통계적 확률이니 뭐 기하학적 확률이니 다 의미 없다고요. 맞죠? 그냥 전체문의 사건의 가지수, 이게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만 잘 풀어보면 돼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보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자, 유형 1번의 필수예제 봅시다. 대표 문제 254번. 자, 각 면에 자 3, 5 6, 7, 8, 11이 적혀있는 정육면체에 주사위네. 맞죠? 주사위가 1부터 6까지가 아니라 숫자가 3, 5, 6, 7, 8, 11이 적혀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하고, 소수가 나오는 경우를 사건 C라고 하자입니다. 서로 배반 사건인 거. 자, 배반 사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 두 사건의 공통 부분이 없는 경우. 맞죠? 집합인 경우, 서로 소인 경우를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맞죠? 자, 그러면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어떤 게 있다? 3의 배수가 나오는 건 3, 6 두 가지가 있고요. 맞죠? 여기서 짝수가 나오는 거는 6, 8 이렇게 있고요. C가 나오는 건 소수니까 3,
5, 7, 11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배반 사건인 건, 자, A랑 B 공통부분 6이 있어요. 배반 아닙니다. 맞죠? 자, A랑 C는요. A랑 C는 3이 공통됐으니까 배반 아니고, B랑 C는 공통되는 게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B랑 C는 배반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맞죠? 자, 그래서 자, 257번 바로 볼게요. 자, 표본 공간 S에, 자, 표본 공간이란 말은 그 경우에 전체 사건, 집합으로 치면 그냥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자, 집합 S에 대해서, 자, 두 사건 A, B가 경우가 3, 4, 8이 나오는 경우, 사건 B가 4, 5, 6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 표본공간 사건, S 사건 중 집합 S의 부분 집합 중 집합 A랑 B랑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즉 서로 소인 집합을 구하라 라는 집합 문제랑 똑같은 문제다 이 말이죠.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다?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확률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던 집합의 연산 법칙들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독립 같은 경우 우리 사건의 독립 계산할 때 집합의 연산 법칙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맞죠? 자, 쉽게 말하면 집합 문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 얘 부분 집합 중에서 A랑 B랑 모두 배반인 걸 찾아라. 즉 A랑 B랑 교집합이 없는 서로 소인 집합을 찾아라 이 말인 거야.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A랑 B랑 모두 배반인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모두 배반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여기에서 얘랑 배반이면 3, 4, 8이 안 들어가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4, 5, 6도 안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맞지? 자, 그러면 자 A랑 B를 합쳐서 뭐가 있어요? 3, 4, 5, 6, 8 이렇게 A랑 B랑 공통된 원소란 말이야. 맞죠? 그럼 A랑 B랑 모두 배반이 되려면은 3, 4, 5, 6, 8이랑 공통되지 않는 사건만 찾아라 이 말이죠. 맞지? 그럼 뭐가 있어요? 7이랑 9로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뭐다? 7과 9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이 몇 개 있냐? 몇 개 있죠? 2의 제곱 맞죠? 맞지? 몇 가지? 4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써보면 되죠. 공집합에 7, 9, 7, 9 얘네들은 A랑 B랑 어디에 갖다 붙여놔도 공통부분이 생기지 않는 서로 배반인 사건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25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9번 보면 자, 집합 S가 1, 2, 3, 4, 5, 6, 7, 8 9까지인데 여기 부분 집합 중 하나를 택했을 때 자, 이거 여기에 부분 집합 자, 이거에 부분 집합 몇 개 있지 얘들아? 여기 부분 집합 몇 개? 위에 9제곱개 있잖아. 맞죠? 512개 중에서 안 까먹었지 얘들아? 이거의 부분 집합 개수. 자, 이것 중에서 자, 집합 X가 2랑 4는 원소로 가지는데 9는 원소로 가지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이거 총 부분 집합 위에 9제곱 중에서 2랑 4랑 9를 갖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제거시켜놓고 부분 집합을 만들었죠. 맞습니까? 특정 원소 K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자, 몇 개? 2에 6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3개 제외를 하고 나면 됐죠. 그래서 2, 4, 9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 경우에 부분 집합은 2의 6제곱개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답을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262번 한번 풀어볼래? 풀었니? 자, 봅시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합니다. 전체 경우는 몇 가지? 전체 경우는 몇 가지? 6의 세제곱분의 216분의 맞죠? 6 곱하기 6 곱하기 6 전체 경우가. 자, 조건을 볼게요. 자, 처음 나온 수가 A, 두 번째 나온 수가 B, 세 번째 나온 수가 C인데 조건이 첫 번째가 B, 두 번째 나온 수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가 세 번째 나온 것보다도 작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B랑 C는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온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첫 번째 거만 A, B, C에서 제일 작기만 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눈의 수가 A가 1이 나왔을 경우 자, B가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C가 나올 수 있는 것도 5가지. A가 1인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25가지겠죠. 맞지? 되겠어? 자, 그러면 A가 2인 경우는요?
B가 될 수 있는 거 3, 4, 5, 6 4가지 있잖아 맞죠? 4가지 16가지 있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A가 3이면 몇 가지? 9가지 맞죠? 자 A가 4면은 4가지 A가 5면 한 가지밖에 없죠. 6, 6밖에 안 되잖아. 5, 6, 6 맞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다 더하면 얼마고? 30, 55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 자 순열 파트, 순열과 조합에서 배웠던 파트 여기서 자 제일 처음 뭐 배웠어 얘들아? 원순열 배웠고요 맞지? 중복순열도 배웠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배웠습니다 맞죠?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확률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봅시다. 자 특별한 뭐 형태가 있는 건 아니지만 263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263번 자 서로 다른 소설 2권과 서로 다른 시집 5권을 책꽂이에 꽂을 때 양 끝에 시집이 올 확률입니다. 자 소설이 2권 자 그 다음에 시집이 3권 이 총 5권을 서로 다른 5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습니다. 자 전체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5팩이 되겠죠. 5개를 나열할 테니까 맞죠? 자 그런데 이 5개를 나열하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하는데 양쪽 끝에 뭐가 오도록 양쪽 끝에 시집이 올 확률을 구하래서 양쪽 끝에 시집 2개가 들어가는 경우를 찾아내 말이죠. 되겠지? 자 그러면 시집이 3개 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시집은 3가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2가지 맞죠? 되겠지? 자 그런데 소설 2개 그리고 남은 시집 1개 3개를 여기다 나열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3팩 넣으면 끝나겠습니다. 그쵸? 간단하죠? 자 그러면 268번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풀어봐봐. 268번 자 한번 볼까요? 자 키가 다른 네 사람이 있는데 일렬로 세우려고 해요. 전체 경우는 당연히 4팩 맞죠? 네 사람 일렬로 세울 거니까 자 4팩분에 자 이때 앞에서 세 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은 확률을 구하시오. 자 뭐냐면 네 사람을 이렇게 줄 세울 건데 자 여기 세 번째에 선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 이것보다 키가 작은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됐지? 자 그러면 자 네 사람을 키 순대로 번호를 매겼다 칩시다. 1번이 제일 큰 친구 4번이 제일 작은 친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선 애가 양쪽보다 키가 작으려고 하면요 여기 설 수 있는 애는 딱 제한되죠. 여기 1번 들어갈 수 있겠어? 안 되죠. 2번도 못 써요. 맞죠? 여기는 몇 번? 3번 아니면 4번만 설 수 있습니다.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건 되게 쉬워요. 4번이 들어갔다 치자. 키가 제일 작은 애가 세 번째 섰어. 그러면 아무나 써도 자기보다 크잖아. 맞죠? 그러면 1, 2, 3번을 아무 때나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3팩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그쵸?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키가 세 번째로 큰, 즉 두 번째로 작은 애가 섰다 치자. 그러면은 자기보다 양쪽에 선 애가 키가 커야 돼. 맞지? 맞죠?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누가 와야 되는데 여기 양쪽에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와야 되죠. 양쪽에. 그럼 그 경우가 뭐 있어요? 1, 2 아니면 2, 1이죠. 맞지? 그럼 무조건 제일 작은 4는 여기 갈 수밖에 없잖아. 맞죠? 되겠지? 그럼 이 경우는 2가지밖에 없네요. 맞지? 되겠죠? 그래서 자, 세 번째 선의 양옆에 키가 큰 애가 올 수 있는 방법은 총 6가지, 2가지에서 8가지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을 이용한 확률 봅시다. 자, 원순열은 n-1팩 기억하고 있죠? 자, 일단 대표 문제 한번 보고요. 269번.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원탁에 앉으려고 합니다. 총 6명을. 자, 그랬을 때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앉는다. 자, 6명을 원탁에 앉힐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5팩. 6명의 원순열 5팩의 경우에서 전체 경우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가면서 앉아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남자 3명을 앉히고, 맞지? 여자 3명을 앉히면 끝. 맞아요? 되겠어? 자, 그럼 어떻게 남자 3명 앉히는 방법이 몇 가지?
2패 원순열이잖아. 남자 3명은 원순열을 안 키고. 그럼 원순열을 앉혀놨어. 그럼 여자 3명이 들어갈 자리가 3군데인데 이때는 원순열이 아니라고요. 이미 앉아 있으니까 맞죠. 자리를 회전시켜서 갖출 수가 없죠. 여자 3명 조시하면 끝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자, 271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자,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데 빈 의자가 생기는 경우의 문제들이 있죠. 맞지? 자, 보면 6개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원탁에 남자 3명, 여자 2명이 둘러앉아요. 맞죠? 그러면 원탁에 6개의 자리가 있는데 5명이 앉는단 말이야. 이런 경우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얘들아? 수학과에서도 계속 하는 말이지. 자, 어떻게 보라 했어요? 빈자리는 공기가 한 명이 혼자 앉아있다 생각을 하라고. 사람 취급하라고. 공기가 앉아있는 자리를 빈자리라 생각하면 되잖아. 맞죠? 됐지? 자, 그러면 남자 3명, 여자 2명, 공기 하나, 이거 3개를 여기다 앉힐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조건이 뭐다? 남학생끼리 이웃해야 되고, 맞죠? 이렇게 3명이 이웃해야 되고, 여학생끼리도 2명이 이웃해야 되고, 공기 하나 따로 해갖고 이렇게 6개를 원탁에 앉힐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자 하나, 여자 둘, 공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3개를 한 덩어리라 보고 이렇게 먼저 앉힙니다. 맞죠? 맞지? 전체 경우는 6개를 원탁에 앉히는 500분에 맞죠? 자, 그러면 3개, 2개, 1개짜리를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3개를 원순열 시키니까 2팩의 경우가 3개 되겠죠? 맞지? 그리고 이제 앉혀놨으니까 그 자리에서 남자 3명 자리 바꾸는 경우 3팩, 여자 2명 자리 바꾸는 경우 2팩. 이렇게 하면 끝이 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공기라는 사람이 앉아있다 생각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생각하기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을 이용을 합니다. 자, 273번 보면, 자, 3개 숫자 1, 2, 4. 자, 이걸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 전체 경우, 자, 당연히 제일 처음에 볼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1, 2, 4,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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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3의 4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 중에서 어떤 경우는 4천보다 큰 확률이니까 4천보다 큰 게 몇 가지냐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만 정하면 끝이네. 뭐 1, 2, 4 중에서 4만 와야 되겠죠. 1과 2가 제일 앞에 오면은 4천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맞죠? 그럼 4가 제일 앞에 왔다 치자. 그럼 나머지 3자리에 있는 1, 2, 4 중에 아무거나 와도 4천보다 크죠. 맞지? 자, 그럼 이 경우 몇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3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3가지 해서 4천보다 큰 건 3의 세제곱만큼의 가지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함수 까먹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볼게요. 274번. 자, ABC에서 1, 2, 3. 자, 정의역과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죠. ABC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로 만들 때 1대1 대응의 확률을 구하라. 함수가 총 몇 개야 얘들아? 3개, 3개, 3개에서 3의 세제곱 전체 함수의 개수 27개 맞죠? 그 중에서 1대1 함수의 개수 어떻게 찾는다? 1대1 함수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3군데 맞죠? 그럼 1대1 함수니까 여기 갈 수 있는 게 2군데, 1군데 이렇게 되는 경우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76번 이거 오히려 잘 못하더라. 자, 한번 풀어보세요. 276번 가위바위보 했을 때 2명이 이길 확률. 자, 봅시다. 자,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2명이 이길 확률 간단하죠? 사실 맞지? 자, 2명이, 3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럼 전체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27가지겠죠. 묵집화 3가지, 3가지, 3가지 해서 맞지? 27가지 중에서 2명이 이긴다. 이게 무슨 뜻인데? 2명이 같은 걸 내고 한 명이 지는 걸 내면 되잖아. 맞죠? 그럼 2명이 같은 것만 내면 되잖아. 한 명은 저절로 지는 걸로 정해지니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맞죠? 그럼 2명이 같은 거 낼 확률이 얼만데요? 같은 경우, 자, 2명이 같은 거 낼 경우 6개. 응? 3개.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무, 27개. 씨 이렇게 하면 2명이 이기는 거잖아. 맞지? 맞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 말이잖아. 맞죠? 몇 가지일까? 9가지. 맞습니까? 전체 경우 27분의 9. 왜 9가지인지 이해되겠니 얘들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네.
어떻게? 제 설명해봐. 이게 있잖아요. 어. A가 어. B랑 같은 때가 있고 C랑 같은 때가 있잖아요. 응, 근데. 근데 세 개잖아요. 응. 그럼 3의 제곱을 하는 거예요. 응? 직, 묵지, 묵지고, 그거 다 셀라고? 지묵묵, 응. 그 세 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3명 중에서 2명은 같고 1명은 달라요. 그쵸? 맞지? 자, 그러니까 3명 중에서 1명을 선택을 했다 칩시다. 질 사람을. 오케이? 네. 맞죠? 그러면 3명 중에서 C가 진다고 정했다 치자. 그럼 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3가지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해도 돼. 3명 중에서 이길 사람 2명을 골라서 이기는 방법이 3가지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직 거기서 3한 제곱이 되잖아요. 오케이. 되겠습니까? 아, 왜 한숨을 쉬었노? 나는 너무 그래서요. 마스는 이런 거 지금- 했어요. 원래 자기 주제보다 잘하고 있는 거야. 저희 부상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관지도 능력이지. 다른 에서도 얼마나 빨리 일자. 그래. 무리 안 하잖아. 일주일 안에 싸다 부상 나가는. 자, 봅시다. 자, 7개의 문자를 나열을 할 때, 자, 이걸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모음 자음 알죠? 아이오. 자, 봅시다. 여기에서 같은 게 없나? A가 같은 게 2개 들어가네요. 맞죠? 맞지? 자, 그럼 전체 경우는 몇 가지야, 얘들아? 전체 경우. 이 문자가 7개 있으니까 7개를 나열할 건데 같은 게 몇 개 있다? 2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에서 이렇게 되죠? 맞지? 이거 중에서 자, 어떤 경우를 찾아라. 모음끼리 이웃해야 되는데, 자, 모음이 여기 뭐가 있어요? A, O 이렇게 모음이 있죠. 그럼 자음이 L, P, HG 이렇게 있잖아. 맞죠? 그럼 모음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나열하라. 자, 그러면 이거 3개를 한 덩어리라 보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할 겁니다. 5팩. 맞죠? 근데 모음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다 5팩이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서 모음들이 자리 바뀌는 경우가 몇 가지? 네. 응. 100. 어? 3가지죠. 맞지? 3팩이 아니지. 이게 같으니까. 아, 맞죠? 네.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3가지. 아, 네. 오케이. 자, 볼까요? 자, 요거 나열을 할 건데 총 9개 문자를 나열할 건데 T가 10보다 앞에 올 확률을 구하라. 자, 9개를 나열할 건데 전체 경우가 그럼 어떻게 돼요? 9팩에 같은 게 C 2개, O 2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전체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맞지? 이거 중에서 자,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T가 C보다 반드시 앞에 와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럼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한다? T랑 C를 다 같은 거 취급해서 제일 앞에 T 2개 다 C 넣으면 되잖아. 맞죠? 즉 T를 C를 3개를 같은 거 취급을 했어요. 맞죠? 자,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같은 거 3개, O 2개, H, L, A, E 요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돼요. 그쵸?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나열되는 순서대로 T, C, C 적으면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건 9개를 나열할 건데 같은 것이 3개, 2개가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도 쉽네. 맞죠? 300분의 2패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봅시다. 자, 284번. 자, 조합을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문제. 뭐 별것도 아니고요. 자, 봅시다. 콜라 4개 캔, 그리고 사이다가 5캔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자, 그러면 총 몇 개 중에서 총 9개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내니까 9C3분의 이게 전체 경우가 되겠죠. 이 중에서 콜라 2개, 사이다 하나가 나오는 경우. 자, 콜라 2개를 꺼내는 경우는 콜라 4개 중에서 2개, 사이다 5개 중에서 1개를 꺼내는 경우의 확률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고요. 그치? 자, 그러면 288 한번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자, 원위에 놓여있는 6개의 점 중에서 3점을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려고 할 때 전체 경우는 6C3 맞죠? 6개 중에서 점 3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삼각형이 되겠죠. 아무 따라 실질적으로 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뭘 찾아라? 그 삼각형 중에서 직각삼각형인 경우가 뭐냐? 맞죠? 원위에서 직각삼각형 되게 찾기 쉽죠?
어떻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끊고 이게 지름이면 지름에 대하여 원주각의 성질을 해서 만들어진 삼각형 무조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다 이 말인 거죠. 맞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 몇 개? 4개. 요때 만들어진 직각삼각형 4개. 요때 만들어진 직각삼각형 4개. 직각삼각형 총 몇 개? 1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289도 바로 풀어봅시다. 289. 자, 봅시다.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 중, 자, 몇 개? 72. 예? 네? 아, 7개. 7개 중에서, 맞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2의 세제곱 빼기 1 맞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7개입니다. 맞죠? 이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고 XY라 하자입니다. 전체 경우는 몇 가지? 72. 7P2. 7P입니다. 왜? 일렬로 나열하잖아. 맞죠? 순서가 관계가 있습니다. 뽑기만 한 게 아니라 일렬로 나열을 했을 때 처음 뽑은 걸 X, 나중에 뽑은 걸 Y라고 했을 때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X가 Y의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집합 X가 Y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자, 서로 다른 부분집합 두 개를 뽑아서 나열했기 때문에 같은 것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뽑았을 때 Y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가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죠? 공집합도 빠져있는데 집합 Y의 원소가 한 개짜리면 집합 X가 그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집합 Y의 원소가 두 개일 경우는 부분집합을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 Y가 뭐 A랑 C를 뽑았다 칩시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집합 X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공집합은 안 되니까 A가 되거나 또는 C가 되는 경우 몇 가지가 있을 거야? 2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Y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3가지겠죠. 맞지? 즉 Y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에는 즉 3C2의 경우마다 X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씩 붙는다? 2개씩 붙겠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즉 몇 가지? 집합 Y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 X가 Y의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는 6가지가 있을 거야.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집합 Y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경우? 3개인 경우가 있겠죠. 맞지? 그럼 3개인 경우 자 뭐예요? 그냥 A, B, C가 Y가 됐단 말이야. 맞죠?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X는 부분집합이 몇 개냐 이 말이잖아. 맞죠? 맞지?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몇 개야? 6개겠죠. 자기 자신 공집합 빼고 나머지 싹 다 부분집합이니까. 맞죠? 그러면 몇 가지? 6가지. 이렇게가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는 거죠. 확률이 이렇게. 오케이? 원래는 이것도 답지에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해가지고 X의 원소가 그러면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나눠서 풀면 3개, 3개 해가지고 총 6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할 필요 없죠? 맞지?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이거는 293번 먼저 보겠습니다. 293번. 자, 9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꺼내어 당첨 제비인지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합니다. 보건 추출이 되죠. 맞지? 자, 그러면 전체 경우 확률은 9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 9C가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 중에서 자, 다시 넣고 확인하는데 여러 번 반복했더니 6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당첨 제비다. 즉 2개를 뽑았는데 둘 다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이 얼마? 6분의 1이다 이 말인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총 9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당첨은 동그라미 꽝을 X를 합시다. 그럼 당첨 제비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N개 있다 치자. 그럼 꽝이 9-N개만큼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되겠죠? 이 중에서 2개를 꺼냈는데 둘 다 모두 뭐가 되는 경우? 당첨 제비가 되는 경우. 즉 어떻게? 당첨 제비가 N개 있다 치면 N개 중에서 2개를 다 꺼낼 경우의 확률이 즉 전체 경우의 중에서 당첨 제비 N개 중에서 2개를 다 꺼낼 확률이 얼마이다?
6번 중에 한 번 꼴 6분의 1이다 라는 식을 세워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9C니까 C 날리고 그럼 9 곱하기 8분의 N 곱하기 M-1이 6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지? 자 그래서 N 곱하기 M-1이 자 곱하면 얼마죠? 약분하면 3, 4, 12 맞죠? N은 얼마다?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294 풀어봅시다. 풀어먹고 따져면 바로 봅시다. 294 이거 왜 상인지 모르겠네. 자 3점 슛에 득점이 54점이 들어갔고요. 2점 슛에 168점입니다. 자 그때 성공 확률이 슛 성공률이 45% 70%입니다. 자 이랬을 때 던진 3점 슛과 2점 슛이 총 몇 개냐라고 물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총 던진 횟수 자 2점 슛을 3점 슛을 던진 횟수를 A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점 슛을 던진 횟수를 B라고 합시다. 그 중에서 자 득점을 3점 슛으로 54점을 득점했단 말은 3점 슛을 몇 개를 넣었다? 몇 개를 넣었다? 18개를 넣었다 이 말인 거예요. 맞죠? 되겠지? 즉 A분의 전체 던진 횟수분의 18개의 비율이 몇 퍼센트? 45%다 라고 식을 하나 만들면 되고요. 맞죠? 마찬가지 168점을 넣었어요. 2점 슛으로. 맞지? 그러면 2점 슛 넣은 개수가 84개를 득점을 했을 거야. 맞죠? 그럼 2점 슛을 던진 횟수 중에서 84개의 비율이 70%이다. 100분의 70이다. 이렇게 식 써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간단한 문제죠. 상의는 이유가 없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네. 자 넘어가고요. 자 기하학적 확률. 자 기하학적 확률도 별건 없습니다. 그냥 도형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넓이를 구한다라는 문제인데 자 제일 대표적인 게 295번 문제죠.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 자 내부에 이미 한 점을 딱 찍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AB로 이 점 P를 연결해가지고 만드는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점을 어디다 찍냐에 따라서 예각이냐 정각이냐 정해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도 했어요. 원에서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면 여기 노란 이 원 위의 점에 찍었을 때 이 삼각형들이 전부 다 무슨 삼각형이 된다? 직각삼각형들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 안쪽에 들어가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둔각. 맞죠? 바깥에 찍히면 예각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예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점 P의 위치는 어떻게? 이 전체 사각형에서 이 반은 바깥에 있는 이쪽 부분이 저 P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점을 찍었을 때 여기 바깥에 있을 영역의 확률은 전체 넓이 자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전체 넓이 1 중에서 1 곱하기 1이니까 맞죠? 이 반원의 넓이 자 반원이 자 반지름이 2분의 1일 테니까 맞죠? 4분의 1 파이에 반해서 어떻게? 8분의 파이가 이 반원의 넓이죠. 맞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문제는 이거의 바깥쪽이니까 1-8분의 파이다 라고 답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리고 298번 이것도 뭐 넓이가 나오진 않지만 길이에 대한 면적으로 비율로 보면 되니까 자 봅시다. A가 -5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얘가 실근을 가질 조건을 물었습니다. 실근 가질 조건 뭐다?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자 이거 짝수 공식 가능하죠? 자 B-가 -2a니까 B-제곱 -AC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자 그럼 그림으로 나타내면 되죠. 어떻게? -5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안에서 이거의 확률.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약분해서 인수분해 해서 여러분 0과 2분의 3이죠. 맞지? 0과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맞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범위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요만큼의 비율을 말하는 거겠죠. 되겠죠? 자 그럼 요만큼의 비율이 얼마만큼인지 보세요. 전체 -5부터 4까지 하면 9의 비율 중에서 맞지? 0부터 5까지 5 그
그리고 2분의 3부터 4까지 2분의 5만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이것도. 자, 확률의 기본 성질들. 자, 뭐 당연한 말이지만 어떠한 사건 A의 확률을 PA라 두면 PA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맞죠? 전체 경우분의 특정 사건의 비율은 0보다 작을 수가 없고요. 맞죠? 1보다 클 수도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사건의 확률이 0이다. 이게 무슨 뜻이다? 사건의 확률이 0이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 불렀다? 공사건이라고 불렀어요. 맞죠? 뭐 말은 몰라도 됩니다. 맞죠? 자, 전체 사건의 확률이 1이다. 이건 뭘 말한다? 전체 사건, 전 사건이다 라고 부릅니다. 맞죠? 전 사건의 확률은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지? 당연히 이런 말 따위들은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확률이 0과 1 사이 있다는 건 초등학생도 알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표본 공간 299번 봅시다. 표본 공간을 했으면 뭐라고? 전체예요. 집합으로 치면 전체 집합이란 말이에요. 맞죠? 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집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A, B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기억. 자, 뭐라고 했죠? PS 더하기 P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S는 뭐예요? 전체 사건, 표본 공간이니까 전체 사건이잖아. 맞죠? 전체 사건의 확률이 얼마? 1. 자, 공집합은 뭐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이라 했으니까 0 해서 1이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니은. 자,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 자, 전 표본 공간 S 안에 A 또는 B라는 사건은, 자, 그림으로 생각을 해봐. 집합으로 표현하면 전체 집합. 이유가 여기 표본 공간 S야. 여기 안에 사건 A, B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A, B를 합집합, 뭔지를 해도 이게 전체 사건의 확률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맞죠? 맞죠? 확률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확률이 1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지?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PA가 4분의 3이야. 그런데 PB가 4분의 2예요. 그러면 A의 사건 확률과 B의 사건 확률을 더하면 1보다 크잖아. 맞죠? 그렇다 한들 합사건의 확률은 1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 그만큼 빠질 테니까.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바깥에서 확률이 들어갈 거고. 이해는 그래서 당연한 말이고요. 그래서 디귿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방금 했던 말과 같네요. 맞지? 자, 디귿이 무슨 뜻이다? 전체 표본 공간의 확률은 사건 A의 확률 더하기 사건 B의 확률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확률이 얼만데요? 1이잖아. 맞죠? 그러면 PA 더하기 PB가 무조건 1보다 크냐? 뭐 이렇게 되면 1보다 클 수도 있어요. 맞죠? 맞지? 이거 두 개 더하면 1보다 클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뭐 4분의 1이고 PB가 3분의 1 나왔다 치자. 이거 더한다고 1보다 클 수가 있냐고요? 안 될 수도 있잖아. 맞죠? 수학에서 말하는 참은 항상 모든 경우에 대해서 참이 돼야 되는 경우. 맞죠? 거짓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맞죠? 그리고 뭐 덧셈 정리랑 여사건의 확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확률의 계산에 집합의 연산 법칙들이 줄줄이 등장을 합니다. 맞죠? 자, 집합의 연산 법칙들. 자, 봅시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들. 자, 제일 처음에 뭐 어떤 게 있었어요?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있고, 맞지?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도 있고, 맞지? 뭐 호스 법칙, 오만 법칙들이 다 있어요. 맞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확률의 계산에 적용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자, NA 합 B 이렇게 되면 집합 A랑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A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A랑 B의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한번 뺀다 이 말이잖아. 맞죠? 맞지? 이게 확률로 들어가도 똑같아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에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빼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확률의 계산에서 사용되는 집합의 연산 법칙이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뜻이다? 예를 들어
자, 이걸 구하라 했어요. 이걸 구하라. 자, 그러면 이건 뭐랑 같은 거다? A 교 B의 요집합, 요사건의 확률을 구하라는 말과 같죠? 맞지? 맞아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하면. 자, 그럼 봐봐. 어떠한 사건 A의 여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이니까 어떻게? 전체 사건의 확률 얼마? 1에서 A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라 이 말인 거잖아. 맞죠?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1에서 뭐를 뺀다? A 그리고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빼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인 거죠. NU가 1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계산 법칙들이 집합으로 연산될 수 있고 집합의 연산 법칙을 그대로 다 따라온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지?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자, 기본적으로 자 302번 보면 PA 0.7 자, PA 교 B가 0.2 자, 그랬을 때 PA 합 B가 0.9입니다. 자, P, B, 요 사건. 자, 이걸 구하라 했습니다. 자, B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A 사건이 뭔지, B가 사건이 뭔지 몰라요. 다만, A 사건의 확률을 알려줬고요. A 그리고 B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알려줬고요. P, A, 합집합 B의 사건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봐봐. 이건 뭘 찾아란 말이에요? P, B의 요 사건의 확률은 1 빼기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얘의 확률을 구해야 되겠네. 맞죠? 자, 그러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저 적어놨네. 저 위에 뭐다?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죠. 맞지? 됐죠? 자, 그래서 얘가 0.9는 자, PA는 나와있어 0.7이라고요. 맞지? 자, PB는 우리가 몰라서 구해야 되는데 B라고 썼습니다. 빼기 이것도 나와있어 얼마라고? 0.9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빼면은 여기 0.9를 왜 적어놨네? 소리 0.2죠? 맞지? 좀 계산이 이상하다. 자, 그러니까 이거 B 계산하니까 얼마다? 0.4가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0.6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렇죠? 되겠니?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이게 집합의 연산 법칙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말은 굳이 이딴 식으로 막 식을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어떻게? 그냥 집합이에요. 계산하세요. 집합. 자, A의 0.7. 자, 여기 0.2에요. 맞지? 자, A가 얼마? 0.7이니까 당연히 0.5 들어가면 되네. 0.7 나올래요. 맞죠? 근데 다 합쳐서 0.9래요. 0.9. 다 합해서 0.9야. 그럼 여기 얼마 와야 돼? 0.2가 와야 되겠죠? 됐지? 그러면 B가 얼마? 0.4네. 답은 0.6이네. 이렇게 처리를 하자. 이 말인 거죠. 되겠지? 집합의 연산 법칙을 그대로 따라와요. 그냥 집합 계산하듯이 해라. 이 말이야. 그게 편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307번 한번 풀어봅시다. 307번만 풀고 마칩시다. 자, 봅시다 얘들아. 자, 이 문제는요 이게 뭐냐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동기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얘랑 쟤가 갖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조사를 했더니 설악산 가본 애들 조사했더니 25명이야. 자, 그 다음에 지리산 가본 애들을 조사했더니 30명이야. 자, 그런데 전체 학생 수는 50명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가본 학생들의 최대 인원수랑 최소 인원수가 몇 명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 수학하에서 집합과 명제 집합에서 했던 내용 기억나죠? 맞지? 자,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가본 학생은 최소 몇 명? 최소 몇 명? 5명 있어야 되겠죠. 왜? 둘이 합치면 55명이니까 최소한 공통 5명은 있어야 돼. 전체 50명밖에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설악산과 지리산을 동시에 가본 애들이 제일 많을 때가 몇 명? 25명 맞죠? 설악산 가본 애가 전부 다 지리산 가본 경우에 대해서 맞죠? 자, 인원수 작은 게 큰 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교집합이 최대가 나온다 이 말인 거잖아요. 맞죠? 이 내용 기억납니까? 수학에서 했던 거죠? 똑같이 가죠. 자,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A 교집합 B에 지금 한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동시에 가본 거. 지금 PA를 설악산 가본 확률, 뭐 PB를 지리산 가본 확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맞죠? 둘 다 가본 확률 맞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리산 가본 애들, 그 다음에 설악산 가본 애들이 이만큼 있을 때
동시에 갔을 때 최대가 얼마냐, 최소가 얼마냐 이 말이야. 맞죠? 맞지? 최대는 언제라고요? 최대는 당연히 둘 중에서 작은 값일 때 최대입니다. 맞죠? 최대가 얼마인데요? 둘 중에 작은 값은 5분의 2입니다. 맞죠? 됐지? 최소는 어떤 경우야?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남는 것이 전체가 되는 경우예요. 맞죠?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5분의 10, 15분의 6이니까 15분의 16이죠. 전체가 얼마인데 확률은 1이니까 맞죠? 최소한 공통부분은 얼마나 있어야 되겠다? 15분의 1은 있어야 되겠다. 이게 답이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딱 이거라니까. 이거를 확률로 가져와가지고 확률 문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집합에서 했던 내용도 이런 것들 했던 내용은 똑같은 문제잖아. 표현 방법만 다르잖아. 맞죠? 이런 식의 문제와 문제를 링크 걸어가지고 동기화시키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